자, 수업 페이지 보게 되면 이번에 9강인데 9강에 보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요거 이 부분 있죠?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제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빨빨 아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A2 데이터베이스 뭐예요? 드롭이죠. 드롭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존재한다면 삭제를 해줘라. 여기다 A2 이런 식으로 써주면 당연히 성공됐다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쓰게 되면 오류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면 삭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류난다고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리고 실무에선 여러분들 드롭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드롭 잘못 삭제하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드롭은 그냥 우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지 실제로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use A2. 자, 당연히 이제 새 데이터베이스부터 생성해야죠, 그죠? create 데이터베이스 A2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 하는 게 요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선택 안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뭐 생성하거나 뭐 하면 1046 뭐 이런 식으로 에러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티클 테이블 생성 어떻게 한다? create. 그 다음에 아티클이라고 근데 테이블이라고 앞에 붙여줘야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d는 정수 받을 거니까 int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레지데이트 같은 경우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날짜와 시분초를 넣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 해가지고 얘는 한 100자 정도만 넣을까요? 제목을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넣을 일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body 한 다음에 텍스트라고 쓰게 되면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하시면 석세스가 나오겠죠. 자, 당연히 테이블 조회하게 되면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타이틀 차,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캐릭터라는 게 데이터가 1바이트란 말이에요. 1바이트. 그러면 1바이트인데 100 하면 100바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검색 속도가 약간 빨라지고, 이 바차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용량이 살짝 줄어듭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식하게 그냥 100바이트 무조건 딱 실행하자마자 잡아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차 같은 경우는 저장된 데이터가 100바이트 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제목이 100자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제목이 100자가 아니라 100바이트까지 허용하겠다라는 거군요. 왜냐면 누군가는 제목을 짧게 쓸 수 있겠지. 짧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몇 글자? 안녕하세요 5글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그거에 맞게 용량을 약간 줄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제 장바구니가 있는데 신축성이 있는 바구니와 없는 바구니 뭐가 더 좋죠? 당연히 이제 신축성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건 컴퓨터 공학에서 속도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사실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캐릭터라고 쓰게 되면 얘는 살짝 속도가 빠르다. 왜? 미리 딱 그 용량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바차 같은 경우는 뭘 쓰냐에 따라서 이제 용량이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살짝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차이는 없지만 지금은 그냥 캐릭터라고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제가 이제 이걸 알려드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게시판이랑 그런 것들 검색할 때 제목으로 검색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고객이 검색이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쿼리를 보통 날리거든요. 셀렉트 해가지고 요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셀렉트라는 쿼리를 날리는데,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캐릭터라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인설트 하래요. 당연히 테이블 방금 만든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인설트 인크라고 적어주시고, 아티클 자 set 레지데이트. 자, 그 다음에 now 함수 지난 시간에 알려주었죠. 현재 시분초를 알려준다. 자, 타이틀은 제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ody도 내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 반드시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래요?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 더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방금 아티클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아티클에 아이디 넣었어? 안 넣었다? 아이디라는 컬럼은 생성했지만 아이디라는 데이터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널인 상태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널인 상태로 데이터가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 넣고서 뭐 이상한 거 넣거나 안 넣거나 해도 크게 상관없지만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은 뭐냐면 제약이에요. 제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제약이 없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만 개예요. 그죠? 그러면 제약사항을 안 걸어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왜? 그거에 맞게 데이터를 다 조작 변경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져요. 당연히 데이터가 뭐 10만 개뿐만 아니라 100만 개, 1000만 개 되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만들 수 있겠지만 아예 룰로서 정해놓는다. 뭐를? 지금 아이디가 널인 데이터가 생성이 되니까 뭐래? 아이디 데이터는 꼭 필수이기 때문에 널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같은 경우는 보통의 널을 허용하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게시물도 작성할 때 제목 없이 게시물 작성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그죠? 내용도 마찬가지. 내용 없이 여러분들 게시물 작성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댓글이랑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게시물 쓸 때 제목과 내용은 반드시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한테는 너를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일단 지금은 아이디한테 허용해달라고 하니까 뭐래요? 자, 알터 테이블을 좀 쓸게요. 알터 테이블 기억나시죠? 칼럼을 수정하는 거죠. 아티클 모디파이 컬럼. 자, 뭐 이거는 칼럼 추가, 그 다음에 칼럼 수정, 칼럼 삭제할 때 알터 테이블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뭘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겠죠. 컬럼 id int 10, 그 다음에 낱널. 자, 낱널이 뭐냐면 내가 이 id 컬럼에 널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실행해주면 어떻게 된다? 자, DSC라고 해가지고 아티클 그냥 간단하게 까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냐면 이런 식으로 id int 10, 지금 널에 뭐가 걸려있다? no가 걸려있습니다. 아까는 널이 yes였다면 이제는 요거를 하니까 no가 걸려있어요. 왜? 이제 널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elect 해가지고 from 해가지고 아티클 테이블 까보면 우리가 지금 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id 값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0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죠? 0으로 바뀌죠. 기존의 널 값 때문에 0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0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0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0 값으로 바뀌는 게 해요. 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널이 아니라고 하는데, 널이 아니라면 무조건 어떤 특정 값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랜덤으로 값을 넣으면 당연히 프로그램 만들 때 굉장히 오류가 많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전에 제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 같은 사람이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존재하면 안 되죠. 그죠? 이 번호라는, 즉 아이디라는 값도 절대로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인 아이디 동일한 사람 없잖아요. 이메일 동일한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는 동일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제약사항을 하나 더 둘 건데, 프라이머리라는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머리라는 제약, 뭐 유니크라는 제약이 있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d라는 거는 유니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니크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밖에 존재해야 된다.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요? 자, 생각해보니 모든의 id 값은 유니크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alter 테이블이라고 쓰고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근데 오류가 날 겁니다. add primary key
id.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id 값에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에러 떠요. 왜 에러 뜨냐면 여기 보시면 오류 코드 1064가 아니라는 거는 1064는 문법적인 오류 때문에 이제 나는 오류인데 여기 보시면 오류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duplicate entry 04 key primary라는 게 무슨 duplicate가 무슨 말이죠? 중복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려면 지금 우리가 너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id 값이 뭘로 바뀐 상태예요? 0으로 지금 바뀐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걸려고 하니까 야, 너 지금 데이터 중에 중복돼 있어. 즉 너가 하려는 이 id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 걸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id를 0인 것을 1로 바꿔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이 프라이머리 키라는 건 뭐냐면 주키예요. 주키. 이걸 이제 주키라고 해서 테이블당 단 하나밖에 지정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얘는 자 테이블당 단 하나밖에 지정할 수 없다. 무조건이요. 테이블 컬럼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걸 수 있는 컬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를 아이디한테 걸어준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겠죠. 그러면 강사님,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회원가입을 하는데 회원가입에 관련된 테이블을 만드는데 걔도 만약에 이제 아이디 값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도 이런 식으로 컬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얘도 프라이머리 키를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 걸어요. 이 아이디 값에 프라이머리 키가 걸려 있으면 이 로그인 아이디한테 프라이머리 키를 거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한테는 프라이머리 키 안 걸고 뭘 거냐요? 나중에 유니크라는 게 있는데 그걸 걸면 요 문제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요것까지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은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당 몇 개? 하나밖에 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셀렉트 어쨌든 해보니까 0인 게 2개 나오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뭐하라? 달라야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지금 00이 넣어준 건데 그러면 얘가 알아서 1, 0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MySQL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해줄 수 없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죠. 자, 업데이트 아티클이라고 써주시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id 값을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set id 1. 자, 제가 업데이트 set은 한 묶음이기 때문에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where id가 0인 거를 수정을 할 건데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뭐예요? 다 수정돼요. 어떤 게? id가 0인 게 다 1로 변경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리미트를 걸어준다. 이렇게. 자, 리미트를 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조회를 해달래요. from article이라고 적어주시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id 값이 1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나머지 하나도 지금 2로 바꿔달라 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굳이 리미트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0인 걸 뭘로 바꿔줘라? 2로 바꿔줘라. 자, 실행하면 되고요. 자, 테이블 조회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잘 적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add primary key 이제 적용이 될까요? 자, 적용이 잘 되죠. 자, 그러면 적용이 잘 됐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DSC 그 다음에 article 테이블 한번 까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지금 id 컬럼에 뭐가 추가됐다? 키, pri가 추가됐죠. 자, pri라는 건 뭐다? 프라이머리 키가 지금 id 값에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되죠? 널 노도 잘 걸려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키, 이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는 컬럼 하나당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래요? id 컬럼에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걸 걸어달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토 인크리먼트를 여러분들이 걸지 않고 인설트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제가 인설트를 한번 걸어볼게요. 인설트라는 건 데이터 추가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하죠. 자, 일단 성공했다고 나오지만 여기 워닝스 뜬 거 보이시나요?
자, 왜 워닝스가 떴냐면 지금 요거를 뭐 구조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 뭐 제가 이런 식으로 걸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셀렉트를 한번 해봅시다. 셀렉트 그 다음에 from article 이런 식으로 걸게 되면 자, id가 0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0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중복을 막은 거지 0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제약을 걸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id라는 거에 0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id는 무조건 0,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id 값에 0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지금 1번과 2번이라는 id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가 추가되면 그 다음에 추가된 데이터는 id가 몇 번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3번 데이터로 돼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3번 데이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만약에 뭐 set id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만약에 1번이라는 id가 없으면 실행은 되겠지만 근데 1번도 중복이 돼서는 안 되고 2번도 중복이 돼서는 안 되고 3번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근데 1, 2번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3이라고 하면 어쨌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id가 3번이 반영이 된 상태로 데이터가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 쓰는 거 나중 가다 보면 이거를 실수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발생하겠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갑자기 105라 쓰던 거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오토 인크리먼트가 있는데 이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가할 때 id 값을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이 id 값이 자연스럽게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돼요. 자, 한번 걸어볼게요. 자,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 article 자, modify 한 다음에 어떤 거? 자, 우리는 컬럼을 수정할 건데 id 그 다음에 난널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auto increment라고 이런 식으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프라이머리 키가 걸려있지 않으면 auto increment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 하기 전에 프라이머리 키가 이미 걸려 있어야 된다. 자, 당연히 지금 뭐라고 해요? 자, 뭐라고 하죠? alter table cause auto increment risk caching. 그러니까 즉, 너 지금 요게 너 프라이머리 키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 실행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프라이머리 키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뭐야? 지금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줄까요? 지금 잠시 아티클을 살짝 까볼게요. 프라이머리 키 오토 인크리먼트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제가 0인 것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요거를 다시 리셋을 좀 해볼게요. 자, 뭐야, 에러 발생하네요. 자, 제실행 그 다음에 까보면 이렇게 되고요. 데이터도 추가해 주시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는 프라이머리 키가 걸려 있는 상태로 요거를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 까버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엑스트라에 오토 인크리먼트가 지금 걸려 있는 거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셀렉트 하게 되면 당연히 1번, 2번이 들어있고요. 1번, 2번 들어있잖아요. 자, 1번, 2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거 인설트 해볼까요? 제가. 자, 인설트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자, 성공됐죠? 아까는 워닝스 떴지만 지금 워닝스가 안 떠요. 셀렉트 하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아이디가 뭘로 나와요? 3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아이디를 집어넣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의 아이디 컬럼에다가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뭐가 된다? 아이디 값이 알아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 값은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인설트한테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안 넣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오토 인크리먼트가 되려면 프라이머리 키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요게 요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코드 쓸 때, 쿼리 쓸 때 요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가 먼저 걸린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어줘야 돼요. 이거 순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칼럼 모두에도 난너를 적용해달래요. 어떻게? 알터 테이블 modify 컬럼 날짜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다른 타이틀과 바디 같은 경우도 뭐 해야 돼요? 널이 허용되면 안 되니까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난날 이런 식으로 저는 요거를 한꺼번에 걸어줄게요. 타이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도 있죠. 자, 얘는 지금 캐릭터 100자 정도.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되겠다. 자, 실행 뭐야? 알터 테이블 아티클을 안 붙였네요. 됐어요. 자, 실행하면 잘 성공이 됐죠? 뭐야, 얘도 잘 됐어요. 자, 그럼 DSC 강의 까보면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걸려있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트라는 게 가져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이디한테 10자리까지는 지금 허용을 해준 상태예요. 보이죠? 이렇게 int 10. 근데 이 숫자가 여러분들 음수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이디 값은 0이면도 안 되고 음수도 걸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수 금지라는 걸 걸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걸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걸 좀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디 컬럼에 unsigned 추가를 하죠. unsigned가 뭐냐면 나 음수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음수 허용하지 않겠다. 이거 굳이 10은 안 붙여도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난널 그 다음에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써도 프라이머리 키는 걸려요. 프라이머리 키를 이미 붙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요 코드만, 요 쿼리만 날려주면 알아서 지금 이제 여기에 unsigned까지 붙여 있는 상태로 나오죠. 그 다음에 int 10 안 붙여도 알아서 int 10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id 값의 음수를 허용하는 것도 금지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작성자라는 걸 추가를 해달래요. 자, 추가는 뭐죠? 테이블에 알터 테이블 그 다음에 아티클 add 컬럼이죠. add 컬럼 그 다음에 라이터를 추가해달래요. 자, 저는 바차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자, 난날 그 다음에 애프터 누구 타이틀.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타이틀 뒤로 얘가 라이터가 지금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를 했으면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보면 타이틀 뒤에 라이터가 추가됐죠. 자, 작성자 칼럼의 이름을 뭘로 변경해달래요? 이제는 닉네임으로 변경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닉네임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요거까지 하기 전에 여기까지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